록이라고 하고요. 일단 편하게 록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록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저희 팀은 이제 윤리적 소비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뭔지 아세요 혹시? 저희 팀 뭐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는 로컬 푸드 할 겁니다. 로컬 푸드. 로컬 푸드가 뭔지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오늘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로컬 푸드가 뭔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로컬 푸드가 뭔지와 그리고 이제 로컬 푸드를 이용한 윤리적 소비 캠페인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야 되는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리적 로컬 푸드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왔는데요. 로컬 푸드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시스템 갖춘 운동을 말하는데요. 흔히 말해가지고 요즘 이제 수입 농산물을 많이 단순하게 이제 국산 농산물을 먹자, 국산 농산물을 먹고 수입 농산물을 먹지 말자 이런 운동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소비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장이나 아니면 생산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자 조금씩 배려하는 그런 소비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일단 로컬 푸드를 하면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들한테는 이제 안전한 소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컬 푸드를 왜 해야 되는지 Y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Y에 대해서 되게 내용이 한 4가지부터 5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이제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소비자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자, 우리가 예전에는 탄수화물 중심 밥을 많이 먹었죠.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고기류가 많이 들었죠. 고기류가 많이 들다 보니까 예전에 탄수화물 중심의 이렇게 소비나 아니면 이제 채소 먹던 그런 식습관에서 고기 혹은 이제 우유나 이런 걸로 넘어가는 지질 증가가 되면서 영양 균형이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아니면 암 같은 이런 병들이 발생하고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소비의 주체가 되는 소비자들한테 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식가농, 즉 이제 생산자랑 소비자랑 이제 거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이제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먹는 밥상이고 이건 농장.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온 농장이죠. 이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요.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먹는 뭐 옥수수 혹은 쌀 아니면 이제 빵으로 먹게 되고 이제 조리된 음식으로 나오게 되면 더욱더 알 수 없게 되죠. 이 재료가 어디서 와서 어떤 형태로 유통이 됐고 이런 식으로 조리가 돼서 나한테 들어왔는지 이걸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런 정보를 알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소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광우병이나 그런 이제 유전자 조작, GMO 농산물 이런 식으로 통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위협이 돼서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출국 생산자들한테 대한 문제인데요. 생산자들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면을 봤을 때 혹사당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혹사당할 수 있냐면 이제 전 인류가 그러니까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 같은 식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지구가 2.3개가 필요하다고요. 2.3개 맞나요? 네, 2.3개 맞네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먹어서 미국인 같은 식습관 하려면 지구가 5.6개 필요하다고요. 근데 지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없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잘 먹고 있고 누군가는 못 먹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 하면 누군가는 생산자가 되고 누군가는 절대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관계가 나옴으로써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씩 이제 해결하고
생산자들한테도 도움을 주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문제네요. 소비자한테 구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제 수입 식량이랑 사료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비료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 이제 사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질소가 과다하게 쌓이게 되는데 그런 질소를 농사를 지으면 그게 흔히 질소 비료라고 그러죠. 비료가 돼서 그게 좋은 식으로 활용이 돼가지고 우리한테도 돌아오고 땅도 살 수 있는데 질소가 땅에 계속 묻어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농산물을 수입한 데서는 질소가 모자라서 질소 비료를 수입해가지고 땅이 계속 힘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 한국이나 미국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땅에 질소는 쌓이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질소가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땅이 힘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산국에서 소비된 그런 농산물들을 이제 비행기나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산화탄소나 그런 걸 방출해서 이건 또 우리의 하늘, 공기를 이제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의 개념을 이게 푸드 마일리지라고 해요.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항공사 비행기 이용하면 마일리지 쌓이죠. 마일리지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수입이 되면 예를 들어 칠레산 폭을 먹게 되면 칠레에서 여기까지 날아오는 키로가 몇 킬로가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마일리지를 평균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일본이 1등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먹는 이렇게 음식들이 보통 7,093km를 날아오는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2등이 한국이죠. 한국은 6,637.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쪽이 더 작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제 식량 수입 정도가 크면 따라 전체적으로 우리는 잘 먹을지 몰라도 기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하를 주게 되고 또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모른다는 거죠. 생산이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식으로 장담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산자랑 소비자, 지구와 공생하는 이런 해결안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안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컬 푸드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냐고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없고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그나마 있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생협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딱 이렇게 기획단에 제시를 해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What과 Why를 통해서 느낀거나 아니면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되게 창의적으로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이제 예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로컬 푸드랑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흑살림, 한살림, 콩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에 일단 자기네들이 유통한 그런 로컬 푸드 농산물들을 계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유통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몽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들, 일반 농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유기농이나 아니면 이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식용 작물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떤 활동을 하면 되느냐. 자, 내가 몰랐던 부분은 이제 남도 몰랐던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고민했던 부분은 남도 고민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로컬 푸드가 뭔지에 대해서 되게 몰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르고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함께 오픈을 해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제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또 우리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고민과 이런 궁금증을 좀 확산시켜가지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좋게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혹시 예외가 될 수 있는 거는 자 페페로데이에 대한 제조면 흔히 페페로데이 때 페페를 못 받으면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아 페페를 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죠.